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오늘 국내 선물 옵션 둥시 만길이었습니다. 오전장부터 계속 오후장까지 변동성 조심하자, 관망 잘하자, 중요한 이벤트 있다,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있었는데 결국에 좀 잘 버티셨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초반부터 계속 다르게 움직이더니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좋게 또 2,700 위로 드디어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했던 2차 전지는 좀 차익 실현 움직임도 나왔는데요. 네. 반면에 밸류업 기대감에 또 금융주들은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특히나 또 조선 섹터의 강세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키 맞추기가 됐든 어쨌든 계속해서 갔던 종목이 쉬고 안 가던 게 올라오고 돌던 거 계속 돌면서 새로운 거 찌르고 들어오고 진짜 요즘 시장은 정답이 딱 이런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 종목에 대한 정답은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서 항상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의 박수범 이사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보내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올려주시는 동안 오늘 시장을 좀 관통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에는 두 가지 선이 있다, 막 이러면서 또 얘기가 있는데 네. 조선과 전선이거든요. 네. 조선과 전선이 있는데 어제 우리 또 전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저희가 조선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배 얘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조선주와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인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오늘은 좀 호재로 작용을 했죠. 이에 따라서 국내 조선주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뭐 한화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두 자릿수 상승세 보여주고요. 그렇죠.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조선까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따라 올라왔습니다. 뭐 이 미중 분쟁뿐만이 아니고요. 뭐 네. 국제 유가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 수지량도 증가한다. 그리고 선박 가격도 상승한다. 계속해서 조선주의 훈풍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조선주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 가지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도 봤지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괄 관세를 다 내버리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계속 싸울 거야, 나만 뽑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선주 이제는 달리기 시작하는 건지 투자 매력 알아봅니다. 자, 박수범 이사님께서는 조선주 투자 매력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우리 김근우 전문가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순간 음악이 업인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박수범 이사님부터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이 조금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수주 물량이 상반기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주가가 대체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후판 가격이 2배까지 좀 뛰었던 부분들이었죠. 그만큼 이제 선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원가 상승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녹록치는 않았던 하반기였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뭐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수주한 물량이 보면 이제 64척이나 수주를 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8척 수주했고, 그리고 하나오션이 조금 약간 뭐 좀 작긴 하지만 뭐 4척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카타르에서 LNG선 관련해서 12척을 조만간 계획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너무나 좋은 분위기가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2월 달만 하더라도 전체 글로벌 시장의 전체 발주량의 50%가 우리 한국의 조선사들이 다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보면
반도체 쪽도 작년 YOY에서는 20%나 증가했고 여기에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0% 이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미중 간의 이런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상반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기대감을 안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방향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사실 조선주는 좀 계속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고 최근에 뭐 밸류업에 대해서도 좀 소외를 받았고 그 얘기도 있죠. 그렇죠. 네. 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럼 이만큼 주가가 부진했던 만큼 또 조선주들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동안 투자자들 관심이 없었죠. 조선소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실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어요. 딱히 특별히 좀 상승하는 추세가 없었고, 다른 종목들은,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에 비해서 너무나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도 많이 좋아졌고요. 오늘 네. 거래량도 좋아졌고 이제부터는 나 올라간다라면서 다들 이제 손을 흔들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여서 저도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근호 전문가께서도 이 조선주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근거도 궁금하고 이게 짧게 보시는지 길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점 먼저 조선 업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근데 지금 드리겠습니다. 뒷배경이 굉장히 멋있네요, 전문가님. 저 배 성주 같은 느낌. 그러게요. 잘 어울립니다. 네. 그런 멘트 갑자기 씨가 당황하시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화면에 있는 지표를 보시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신조선가 지수랑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해 왔던 이력. 그리고 신조선가 지수는 그런 겁니다. 선박 새로 이제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건데 네. 계속 상승했어요. 언제가 분기점이었냐면 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사실 최근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들어서 상승률이 좀 멈추고 있어요. 네. 조금 누워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게 왜냐하면 조선 관련해서 업황을 굉장히 좋게만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이 신조선가 지수거든요. 이 측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네. 이제 다음 화면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중국과의 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이제 한국이고 맨 오른쪽 이제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이게 중국인데 네. 2021년부터 이제 신조선 발주 자체가 좀 줄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좀 특이점이라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적은데 불구하고 더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은 좀 잘 버티죠. 파란색 우리가.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이게 좀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 14년, 15년 연속으로 조선을 꽉 잡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슈퍼사이클을 생각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1등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좀 계신데 조선은 이제 사실 잡힌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상태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신조선가 지수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신조선가 지수만 좋아요. 왜냐면 새로 이제 제작할 때만 비용이 비싼 겁니다. 왜냐면 수주잔고가 올라가는 폭이 줄고 있죠. 게다가 신조선가 지수는 쭉 상승했는데 수주잔고는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격이 발생하고 괴리가 발생하면 붙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주가 늘어나서 위로 붙을 확률보다는 지금 추세로는 이제 새로 제작하는 가격 자체가 좀 다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좀 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다음 화면도 이제 파란색 선이 신조선가 지수, 그리고 이제 이 회색 선이 이제 클락시라 그래서 이게 운임 지수입니다. 보면은 확실히 괴리가 벌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운임 비용이 뭐냐면 이제 신조선, 배를 만드는 거랑 운임은 배를 사서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 비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신조선가 지수만 좀 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괴리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 많아요. 다음 화면 보면은 이제 T노트가 트레저 노트라고 해서 이겁니다. 그 미국 10년물 금리랑 또 차이예요. 10년물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되니까 여기서도 지금 괴리가 발생하는데 제가 지금 이 다 100% 인과관계에 있는 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무조건 지금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이것만 듣게 되면 사실 별로잖아요. 매력 없는데요, 그렇죠. 지금. 매력이 없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다음 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제목은 불공정 관행 조사다라고 해서 이제 예정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기사 다 읽게 되면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철강 노조가 정부에게 요구한 겁니다. 지금 클레임을 걸었어요. 클레임 내용이 뭐냐면 지금 중국에 이제 해운사라든지 지금 중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선박사라고 하겠습니다. 조선사 등등 해서 이쪽이 너무 많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은 인건비도 싸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중국에서 하는데 해운 관련해서 가격을 낮추게 되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미국 정부는 가만히 있냐?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중국의 이제 선박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라. 그래서 그 선박에서 발생한 세금을 가지고 우리 미국 조선사, 미국 해운사를 위한 펀드를 만들어 달라. 기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요구 자체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좀 필요로 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네.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12월이면 대선입니다. 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대선 전에는 미국은 영향이 있죠. 그렇죠. 네. 적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적을 잘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잘 혼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표가 오죠.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에 해서 지금 철강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좀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구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미국 정부는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자, 왜 그러냐 하면 네. 여기서 제재를 미국이 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14년, 15년째 2등입니다. 네. 원래 그전에는 일본이 1등이었고 일본 전에 미국이 1등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았을 때부터 해서 벌써 지금 15년이나 흘러버렸어요. 1등을 놓친 지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걸 통해서 아마 제재 내용이 어떻게 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근데 제재할 확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쉬고. 제재할 확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미군 같은 경우, 미국 말고 미군이요. 미군의 이제 군수물자를 90%를 해운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하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중국에서 이 해운 이제 물자라고 할까요? 해운 물자 데이터라든지 이제 항만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도 중국이 관리해요. 전 세계에 있는 거를. 이것도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 군에 대한 물자다 보니까 이 안보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좀 된 얘기인데 한 1년 정도 미 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노조의 얘기와 이 얘기가 좀 같이 겹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지금 미 정부에게 지금 요청이 되고 있어요.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네. 정부는 또 좀 긁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타이밍상 저는 이게 우리 이제 아무래도 보통 고래 싸움하면 새우등이 터지기 마련인데 이제 우리 새우 입장에서는 좀 구경할 만하다. 고래 이렇게 좀 등에 올라탈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고래가 좀 잘 싸우면 네. 우리는 좀 많이 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관점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업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사실 이제 막 숨쉴구멍 생긴 건데 여기에서 이걸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 이 모멘텀. 지금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력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쫙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결국에는 반사수혜입니다.
반사수에 1등 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가 덕분에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했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마냥 좋지만은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좀 드렸던 게 그럼 상황이 우리가 잘해서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싸우다가 누구 하나 지쳤을 때 우리가 치고 나가 이런 느낌이라. 사실 그래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이 좀 더 유리한 것처럼 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에 단기 모멘텀은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중장기는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미국 정부의 답변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단기 전략은 유효하다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투자자 입장에서도 놓치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조선 그리고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들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좁혀보도록 할게요. 자, 박수범 이사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한국카본을 좀 가져나왔고요. 네. 한국카본을 가져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카본이랑 이제 동성 하이테이라는 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 그 LNG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본행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행제에 대한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LNG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뭐 그 HD 현대에서 지금 1월 달부터 1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유심 내척을 현재 수주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65% 정도가 전부 다 친환경 선박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18척 중에서 3분의 2가 다 친환경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4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절반이 또 친환경 선박입니다. 이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모니아 선도 있고 최근에 개발된 그리고 LNG 선이 있는데 LNG 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NG를 통해서 선박이 움직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본행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카본에 대한 한국 카본이 동성 화이텍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나. 근데 두 회사의 좀 특징적인 부분은 있어요. 옛날에도 제가 몇 번 주담이라고 표현하죠. 뭐 그분들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한국 카본과 동성 화이텍의 차이점. 한국 카본은 그냥 물량만 떠져주는데 조선소에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 직접 시공까지 다 해준다더라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조선사에 가서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카본이 마진율은 좀 더 높겠다. 뭐 그런 생각을 옛날에 과거에 진짜 뭐 오래된 얘기긴 한데 뭐 근데 그렇게 그 옛날 또 생각이 좀 나긴 하네요. 아무튼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도 이제 LNG 선에 실제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싣고 다니는 LNG 선 같은 경우에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너무나 좋았고요. 지금이야 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업다운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뭐 수요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아무튼 그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수록 한국 카본에 대한 주가 상승,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묻어나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주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면서 진짜 뭐 어디가 저점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왔고 이제 좀 고개를 드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고개를 좀 들면서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좀 하시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5.7%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100만 주 가까이 거래량도 형성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 추세라는 변화에 있어서, 저점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든,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의 변화인데, 평균 거래량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하락하더라도 평균 거래량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은 평균 거래량의 2배가 넘는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다시 한번 더 추세 전환 신호를 보여줬다는 건 일단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 뭐 비록 5.7% 정도 올라갔지만 아직 늦지 않았고 내일 당장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 시점을 잡고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매매 관점이신가요? 네, 매매 관점도 있고 실적도 좋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좀 겹겹이 좀 괜찮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어느 쪽의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또 대표주가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가 좋았습니다. 아예 조선사로 가시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볼게요. 자, 일단 삼성중공업은 일단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선박 해양 플랜트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모멘텀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있어요. 아까 지금 이사님께서 설명 주셨지만 카타르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카타르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이제 수혜주가 3개 정도 꼽히죠. 한국조선해양, 또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 3개 정도 지금 꼽히는데 삼성중공업도 꽤 많이 수주했습니다. 지금 2차 프로젝트 계약 진행 중인데 15척, 이제 하나로 따지면 한 4조 5천억 정도 금액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다른 조선사보다도 좀 더 선발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제가 차트 통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아시다시피 일단 월봉 좀 체크해 보면요. 과거의 슈퍼사이클 이후로 이 가격대 회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쭉 바닥을 기었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자, 땡겨보면요. 절대로 10,000원을 돌파를 못해요. 이 삼성중공업이 사실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10,000원 돌파를요, 이 2017년 말에 10,000원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한 번도 돌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있던 슈퍼사이클 때 물량은 매물대로 보지는 않아요. 너무 오래된 물량이기 때문에 보통 들고 계신 분들 다 손절했습니다.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 정도 10몇 년 기간이 돼버리면 이제 들고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매물대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요. 사실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죠. 이제 작년에 이제 여름 시즌에 보면은 9,500원 정도 가격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조정받고 다시 한번 트라이 중이에요. 근데 이게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물량 오늘 또 받았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해주면 진짜 신고가로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인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저항 없이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영역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삼성중공업 가져왔냐면요. 네네. 이런 자리에 있는 조선사가 없어요. 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좀 소화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이미 다 소화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부터 좀 좋게 본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좀 중장기로 가면 좀 크게도 갈 수 있겠네요. 사실 좀 풀려주면요. 이런 네. 자리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보통 뭐 100%, 200% 수익도 나는 법이니까요. 네네. 근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저는 100%, 200%까지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 당연히. 차트만 보고서 그게 매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와 많이 가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차트만 볼 수는 없고 재료도 좀 봐야 되니까 그쵸, 그쵸. 저는 일단은 좀 단기 모멘텀으로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좀 뜨거운 그런 종목입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 두 분 다 매력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박수범 이사는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본행제 쪽에 한국카본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김근호 전문가께서는 아예 조선사 중에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선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김선비님께서는 현대 힘스에 좀 말씀해 주셨고, 네. 바다는 김영, 제주도에 있는 거죠. 예, 두산 네. 테스나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네. 첫 번째 종목 제가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도롱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오늘 제일 먼저 제가 신청을 해주셨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신청을 해주셔서요. SBB테크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좀 높긴 높아요. 51,200원이고요.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네.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발 채택돼서 전망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진단 신청하셨거든요. 너무 기네요. 맞아요. 네. SBB테크 지금 51,000원에서 좀 가지고 계신 지도 오래되셨고 종목은 또 계속해서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시청자님께서는 4만 원 중반대라도 오면 지금 그래도 손실 줄이고 매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SBB테크 우리 어떻게 하면 좀 살려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제가 안 해도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SBB테크가 있고 우리 SPG라는 회사가 있죠. 둘의 차이점은 이제 SPG 같은 경우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협동 로봇 쪽, 좀 약간 좀 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정밀하면서도 작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도 이제 삼성에서 상당히 좀 많이 컨설팅을 받은 회사였어요. 그 정도로 삼성 쪽 그룹이랑 상당히 좀 끈끈한 관계가 있었던 회사였고, 그리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상당히 맞춤 형태의 이제 감속기를, 그것도 짧은 기간, 보통 우리가 그 감속기를 발주를 넣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걸리지는 않아요. SPG가 좀 그렇거든요. SPG가 그렇는데,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넣게 되면 대략 한 2개월, 진짜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정도로 많이 해서 빠른 건데요. 거의 네, 절반이죠. 다른 데보다. 네, 그렇죠. 부지런하네. 네, 부지런하죠. SBTEC가 그 정도로 맞춤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잡아서 그런 감속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뭐 로봇들이 큰 로봇들이 아무래도 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많이들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작은 로봇들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서비스 쪽 로봇을 보게 되면 뭐 바리스타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서빙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그런 뭐 협동 로봇이라든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는 작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감속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더 뭐라 해야 되나 더 일찍 그 부분을 개화시켰고 발전시켰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SBB테크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도 뭐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해봤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아직은 뭐 그렇게 뭐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뭔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로보틱스만 하더라도 아시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쪽으로는 거의 우리나라 탑픽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로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의 탑 10 안에 유일하게 국내 기업 중에 들어간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회사예요. 그 정도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러 종류의 로봇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속기는 로봇 산업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플러스로 전환을 못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이고 손익분기점이 넘기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장이 좀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BB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물론 51,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36,900원 오늘 2.2% 올라가지고 3만 원대에 지금 머물러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지금 비중이 20%를 하셨으니까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치로 봤을 때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보시는 것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지금 바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잘 형성이 좀 되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기관 쪽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일정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천억대 초반이에요. 동사가. 근데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본다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적어도 동사가 미래 가치를 생각해 본다면 시가총액이 그래도 5천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블 이상은 좀 시가총액이 형성돼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SBB테크에 대해서는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절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쇼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겠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매력은 분명히 있고 네. 실적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개선될 거고 네. 그 부분도 또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이시라면 추가 매수. 하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X라고 말씀드립니다. 단기 그러면 목표가까지만 단기를 좀 빠져나온다면 어디까지 보세요? 반등 목표가? 저는 이번 1월 달에 잠깐 반짝 4만 원 위로 좀 올라왔었거든요. 네네. 네.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BB테크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중장기 투자를 조금 더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주가도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셨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한번 믿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짱스님께서 네. 반도체 또 장비 쪽으로 갑니다. 유닛 테스트고 최근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17,200원에 15%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팔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세요. 지금 이 종목이 언젠가요? 3월 초부터는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올라가고 오늘 장중에 거의 한 18,000 중반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좀 내려오면서 3%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뭐 수급상으로 봐도 계속해서 외국인화 기관이 좀 최근에는 좀 사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김근호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자, 일단 유닛 테스트는요,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종목입니다. 억울하다. 후공정단에서도 특히 이제 검사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HBM하고 관련이 없어도 날아갑니다. 특히 후공정에서 검사장비들은. 근데 유닛 테스트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HBM 막 이야기 나오던 2022년부터 사실 얘는 쭉 내려왔어요. 남들 다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억울한 종목인데, 그러면 얘가 뭐 실적이 되게 별로인가? 혹시 이래서 이런 모습도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별로였어요. 2021년, 2022년 둘 다 영업 적자였습니다. 근데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자 전환도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무가 굉장히 불안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도 아니에요. 다만 얘는요. 성장성이 지금은 뚜렷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55% 정도가 반도체 검사 장비에서 나오고 나머지 한 45%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태양광 관련해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요즘 모멘텀이 아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기다려봐도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미 대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나옵니다. 미 대선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단기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상승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차트를 보면요. 다른 종목들이 예를 들어 급등 급락하는 상한가 뭐 25% 상승할 때 얘는 제일 이제 많이 상승했을 때가 한 14%입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의 중심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을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기간을 두고 봐야 될 때는 저는 태양광 재료가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전문가님 저는 단기로 볼래요. 단기로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하면 저는 19,000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켜본다라면요. 저는 모멘텀 받을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눌렸기 때문에 상승 여력, 그러니까 뭉쳐있는 만큼 탄력이 좋거든요. 네. 충분히 뭉쳐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 한번 받으면 저는 25,000원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25,000원 보시려면은 한 6개월 이상 시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 맞게 이 두 가지 대응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닛 테스트는 성장성의 부재 구간에 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19,000원, 중기 25,000원대 후반. 이 중기라 하면 이제 6개월 정도, 올해 한 후반 정도 갔을 때, 하반기 갔었을 추석 때. 때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추석 정도. 선물로. 그때 좀 가버리면, 괜찮은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투자가인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따상님의 종목 볼게요. SK 오션플랜트 가지고 계시고요. 2만 원에 10% 담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는 좀 되신 것 같아요. 몇 번의 수익의 기회가 있었는데 장기 투자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수익에도 팔지 않고 기다리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뚝 꺾여 내려왔고요. 특히나 올해 들어서면서는 더욱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현재 1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많이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떻게든 이 종목을 좀 수익으로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SK 오션플랜트 전망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우리가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죠. 조선 쪽을 통해서도,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해상 이제 풍력이죠. 해상 풍력 관련되어서 하부 구조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게 좀 워낙 이게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거의 아파트 15층 높이에다가 덩치가 크다 보니 주로 이제 수출했던 국가들이 보면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이라든가 이쪽에 주로 좀 수출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는 있지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쪽이 보게 되면 현재 정부가 상당히 좀 안 좋아하잖아요.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풍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해서 이제 정권이 좀 바뀌면서 좀 솔직히 천대받았던 좀 분야이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이제 CS 윈드가 있지 않습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오히려 지금 유럽 시장이라든가 북미 시장을 통해서 오히려 수출 물량은 조금 개선되긴 했었어요. 네. 개선되긴 했었는데 워낙 또 주가가 그런데 밸류가 상당히 멀티플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주가가 좀 내려온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트럼프가 또 어떻게 보면 좀 IRA법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미국에 있는 지금 이제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 풍력 쪽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주가 움직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들이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좋지 못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어디서 저점을 좀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게 되면요. 현재 보면 지금 SK 오션플랜트가 지금 현재 13,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해상 풍력 쪽도 있긴 있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조선 쪽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동사에서 만든 이제 기자재 쪽 블록을 만들어서 좀 납품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납품은 우리나라 조선 3사에 다 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다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오늘도 거래량이 조금 형성되었고 주가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참 애매한 종목이긴 합니다. 완벽한 조선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강력한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 SK 오션플랜트인데 아무튼 비중이 크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다면 SK 오션플랜트와 같은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좀 주가 움직임이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본다면 네.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우리나라도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아리백의 이제 그 기준에 맞추려면 제조를 하려면 지금 이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다시 살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총선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이
예, 조금 더 압승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SK 오션 플랜트의 주가는 좀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4월 달에 어떤 결과가 좀 벌어질지 좀 지켜보시고 그때까지는 지켜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저희 토마토 TV로 다시 문의를 주시면 그때 다시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총선이라는 대선이라는 또 큰 변수를 안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탄탄하게 전략을 짜보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도 트럼프가 우세할수록 이쪽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쵸, 좀 분위기는 우려하시는 뭐, 예.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조금 요즘 집안이 시끄러운 그런 종목입니다. 네. 예, 바로 고려아연이고요. 시청자분께서는 매수 문의를 하셨는데 쭉 사연을 읽어보니까 진짜 초단기 매매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을 가지고 지금 45만 4천 원에 10% 오늘 매수했다가 갑자기 이제 뭐 고려아연 영풍 뭐 싸우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 매도했대요. 참. 와우. 예, 그래서 이거를 네. 다시 사야 되나요? 또 다시 또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끄러운 건가 이게 약간 구분이 안 가셔가지고 지금 샀다 팔았다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놀래서 팔았다가. 네. 좀 김구루 전문가께서 좀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자, 우선은 이 고려아연을 좋게 보고 계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다시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재라고 말씀 주신 것들은요, 사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뭐 큰 악재가 아닙니다. 사실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고려아연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천천히 빠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고려아연이 뭔가를 모멘텀을 통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오려면 사실 악재처럼 보입니다만 뭔가 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의결권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딱히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고려아연은 뭐라도 시장에 필요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시려는 이유가 혹시 이런 분쟁 요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서워서 파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근데 만약에 이런 지점들을 캐치하는 게 좀 어렵고 이걸 좀 분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면 그럼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기대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비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시장이 이 종목에 얼만큼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 종목이 거래가 얼만큼 되는가, 거래 대금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재료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고려아연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 방금 말씀 주셨던 이 가족 간의 대립. 근데 이 대립도 뭐 경영권 대립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중인 겁니다. 예를 들면 유상증자에 관한 것들, 뭐 삼자 배정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배당 얼마 할 거냐. 사실 바람직한 의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시려는 이유가 혹시나 저가 매수라든지 이거 종목 굉장히 많이 빠졌네, 재무도 튼튼하네, 한번 길게 끌고 가볼까,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목적이라면 이 종목은 거기엔 맞지 않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려아연. 결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악플도 관심의 또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왜 들어갔는지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보면은 한 종목에 하나 딱 꽂히시면 맞아요. 그런 마치 분들 많아요. 이끌려가듯이 다시 또 그 종목에 가서 또 물리시거나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타당하다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나팔수님 잘 오셨고요. 제우스 진단 신청하셨는데요. 21,1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 10% 담으셨고요. 제우스도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뭐 HBM에 대한 모멘텀도 좀 받았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고점 찍고 조정을 받는 구간이에요. 시청자님 들어가신 구간이 낮은 구간은 아니어서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제우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디스플레이 쪽 장비 쪽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 장비 쪽도 있어요.
뭐 그중에서 가장 매출이 71% 정도 나오는 게 전체 매출의 71%가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여러 공정 중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공정 중에서 이제 웨이퍼 쪽, 웨이퍼를 세정하는 이제 장비 쪽인데 동사는 이제 습식 장비라고 좀 보시면 돼요. 습식 장비인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매출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뭐 1, 2년 정도 이제 좀 미래를 좀 바라보게 된다면 습식이 아닌 건식 장비 쪽으로 제우스도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대한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우스라는 회사가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제우스가 장비주 중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장비주들 중에서 그나마 뜨는 장비 회사들이 보면 거의 다 뭐 일본 회사 아니면 뭐 저기 이스라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더 지금 미세 공정에 맞는 반도체 장비들이 HBM, 소위 이제 HBM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가 뭐 넥스틴이라든가 여러 좀 회사들이 뭐 인터플러스인가요? 인텍플러스인가? 뭐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는 이제 언급은 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장비를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오히려 일본에 있는 어드밴 테스트라는 웨이퍼 관련된 검사 장비를 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미국의 KL이라는 회사의 장비를 또 쓴다든가 칩에 대한 이제 크랙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검사하는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다들 보면 일본 회사 아니면 거의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장비 업체가 그렇게 수혜가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우스가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건식으로 하는 게 웨이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뭐 분량이 좀 덜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뭔가 이제 습식으로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이제 화학 물질이 닿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량률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건식보다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우스가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건식으로 이제 뭔가 장비를 새롭게 개발해서 납품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우스라는 회사를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저는 제우스에 대해서는 좀 나오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네. 지금은 좀 나오셔서 진짜 우리나라 지금 저도 뭐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초미세화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이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워낙 높다 보니까 다들 보면 이제 뭐 3나노 얘기 나오고 있고 뭐 5나노 그리고 뭐 지금 또 뭐 1.4나노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혜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없긴 합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그래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좀, 벗어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제우스를, 좀 정리하시고, 오히려 뭐 좀 뭔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네. 뭐, HPSP라든가, 우리만, 전 세계에서 나만 잘할 수 있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쪽이 그래도 주가가 크게 급등했다 조정 주더라도 그런 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 나가셔야지, 제우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매력이 없어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빨리 정리하시고, 좀 더, 실질적인 실적에, 네. 기대감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우스입니다. 산업의 네.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정말로 성장 가능성이나 수혜의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글쎄 좀 물음표 전해주셨으니까요. 매도 타이밍 빠르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 미포조선 75,000원에 20%예요. 네, 오늘 아주 오늘 트렌드, 이슈와 맞는 그런 또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자,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주식이 올라가질 않아요. 네? 아, 주식이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이거 손절해야 될란가. 손절을 하려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미포조선 85,000원에서 지금 거의 65,000원까지 한번 쑥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저 김근우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선은 저는 물려도 되는 종목에 물렸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상담을 드릴 때는 정리하세요, 교체하세요 하는 종목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은 지금 물려도 되는 자리에 물리셨어요. 그러니까 잘한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물려도 되는 자리라는 거는 바로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선은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 먼저 볼게요. 보통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업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지금 다 적자입니다. 올해 끝나야 흑자 전환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컨센입니다. 올해 끝나야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겠구나 하는 종목인데 내려보면요. 자, 부채 비율 한번 볼게요. 전년으로 보면 118%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 보면요. 300% 부채 비율 다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400%, 500%도 있어요. 그만큼 조선 업황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건데 현대미포조선은요. 힘든 와중에도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죠. 그만큼 튼튼한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업황은 다 설명드렸으니까요. 차트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주봉상 보면 쭉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저점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지점이 매수든 매도든 하기에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돼요. 근데 이 자리를 딱 이탈하자마자 바로 올라오잖아요. 뭐가 됩니까?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 맥점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딱 65,000원 되는 정도 자리예요. 근데 매수가가 이제 75,000원이니까 이게 근방에서 잘 사신 겁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이거 한 번에 20%를 사신 건지 아니면 좀 추가 매수하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밑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20%에서 한 번만 더 사도 이제 40%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에서 지금 비중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단기 모멘텀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85,000원 구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조선업이 다 같이 제가 드렸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포함해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섹터의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은 더 위까지 보셔도 돼요. 이 95,000원까지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85,000원 우선 드리고 그걸 기점으로 모든 조선주가 다 같이 한번 움직이는 그런 추세가 나온다. 그랬을 때는 95,000원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대미포조선 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첫 번째 종목, 사전 접수 종목 살펴볼 건데요. 네. 오늘 볼 종목은 인성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좀 들썩들썩하는 종목이고요. 시청자님께서는 현재 조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저희 전략 체크할 테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에서 이분님이 삼성전기를 너무나도 애타게 신청해주고 계시는데 2부에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